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랑 그 음식을 만드는 기술 사이에 얼마나 복잡하고 깊은 관계가 있는지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AI가 추천하는 다이어트 약부터 할머니의 할머니 때부터 내려온 음식 레시피, 그리고 우리가 동네 사람들과 어울려 장을 보던 시장까지. 사실 이 모든 게 하나의 커다란 이야기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이 문장은 뉴욕타임즈가 쓴 건데요. 한 기술 스타트업에 대해 엄청난 기사를 냈다가 나중에 슬쩍 수정하면서 덧붙인 편집자의 말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새로운 기술이 보여주는 화려함, 그 이면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아주 비판적으로 들여다봐야 한다는 걸 일깨워주는 거죠. 오늘 이야기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떠다볼 여정입니다. 처음엔 AI로 10억 달러, 그러니까 1조 원이 넘는 신화를 썼다는 한 스타트업의 숨겨준 이야기를 파헤쳐 볼 거고요. 그 다음엔 분위기를 바꿔서 수백 년의 역사가 담긴 따뜻한 음식 한 접시를 같이 맛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이웃과 정을 나누던 공간, 바로 시장의 미래를 함께 고민해 볼 거예요. 전혀 다른 이 이야기들이 어떻게 하나로 연결될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좋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죠. 첫 번째 이야기. 이건 뭐랄까 딱 실리콘밸리 성공 신화의 정석처럼 들립니다. 단 한 명이 인공지능 AI를 가지고 10억 달러짜리 회사를 만들었다는 매드비라는 회사의 정말 믿기 힘든 이야기입니다. 매드비의 사업 모델은 겉으로 보기엔 정말 혁신적이에요. 스스로를 AI 허브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뭐냐면 원격으로 진료하는 의사, 그리고 약을 직접 만드는 조제 약국, 마지막으로 약이 필요한 소비자를 하나의 네트워크로 묶어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AI가 소셜미디어를 싹 훑어서 체중 감량 약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내고 이 사람들을 의사와 약국에 딱 연결해주는 아주 똑똑한 중개인 역할을 한 거죠. 그리고 바로 이 숫자 10억 달러. 이게 모든 언론을 흥분하게 만든 이유입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1조 3천억 원이 넘는 돈이에요. 거의 혼자서 오직 AI의 힘만으로 이런 성과를 냈다고 하니까 이건 뭐 현대판 연금술이다. 새로운 기술 시대의 상징이다. 난리가 났던 거죠. 하지만 말이죠. 이 화려한 성공 신화에는 우리가 처음에는 듣지 못했던 아주 중요한 뒷이야기가 숨어 있었습니다. 과연 그게 뭐였을까요? 그런데 그 화려한 커튼을 싹 걷어내 보니까 글쎄요. 그 안에는 아주 추악한 진실이 숨어 있었던 겁니다. 미국 FDA가 이들의 마케팅은 거짓되고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공식적으로 경고했고요. 무차별적으로 보낸 스팸 광고 때문에 집단 소송까지 당했습니다. 심지어는 실제로는 아무 관련도 없는 의사 이름을 자기들 마음대로 가져다 쓰고 인터넷에 떠도는 사진들을 조작해서 가짜 비포 앤 애프터 후기를 만들기까지 했어요.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죠. 성공을 위해서라면 법이나 윤리는 그냥 무시해버린 명백한 사기 행각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매드비의 마케팅 문제를 넘어서서 이들이 실제로 팔았던 제품 자체에 어떤 위험이 있었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매드비가 AI를 통해 판매한 건 바로 조제 약물이었습니다. 여기 정의를 보시면 조제라는 건 특정 환자를 위해 약사가 직접 성분을 섞어서 만드는 약을 말해요. 예를 들어 유명한 약이 품절됐을 때 합법적인 대안으로 만들기도 하는데요. 중요한 건 우리가 아는 공장에서 똑같이 찍어내는 그런 약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겁니다. 아주 큰 차이점이 있어요. 바로 이 화면이 그 차이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왼쪽의 FDA 승인 약물은요, 수많은 테스트를 거쳐서 안전성과 효능을 나라에서 보증해주는 겁니다. 아주 엄격한 품질 관리를 통과한 제품이죠. 하지만 오른쪽의 조제 약물은 일종의 회색지대에 있어요. FDA 승인 같은 걸 받지 않기 때문에 약 성분이 정확히 들어갔는지, 혹시 만들다가 오염되지는 않았는지 사실 아무도 보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위험은 고스란히 소비자의 몫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그냥 이론적인 위험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끔찍한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2012년에 있었던 뉴잉글랜드 조제센터 사건인데요. 여기서 잘못 만든 오염된 주사제 때문에 무려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기적의 약이라는 달콤한 말 뒤에 이렇게 끔찍한 위험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걸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매드비의 사례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특히 우리 몸, 우리 건강과 직접 관련된 문제에서 과연 더 빠르고 더 새로운 기술이 항상 더 좋은 답이 될 수 있을까요? 자, 이 질문을 안고 이제 이야기의 방향을 180도 바꿔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최첨단 기술의 섬뜩한 이야기에서 벗어나서요. 아주 따뜻하고 풍미 깊은 전통 요리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오늘 맛볼 요리는 바로 파스티치오입니다. 파스티치오, 이 음식은요, 한마디로 정의하기 힘든 아주 매력적인 음식입니다. 이름은 이탈리아어에서 왔고 맛의 핵심인 소스는 또 프랑스식인데 정작 지금은 그리스를 대표하는 국민 요리가 됐거든요. 이 음식 자체가 바로 서로 다른 문화가 오랜 시간 동안 섞이고 어우러지면서 어떻게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맛있는 증거라고 할 수 있죠. 이 음식의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볼까요? 시작은 고대 로마까지 거슬러 올라가고요. 베네치아 상인들을 통해서 파이 형태의 요리가 그리스에 전해졌습니다. 그러다가 20세기 초에 결정적인 순간이 와요. 첼레멘테스라는 당시 그리스의 스타 셰프가 그 시절 최신 유행이던 프랑스 요리, 특히 부드럽고 고소한 베샤멜 소스를 이 요리에 딱 도입한 겁니다. 바로 이 순간 지금 우리가 아는 현대적인 파스티치오가 탄생한 거죠. 근데 이 요리의 매력은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리스뿐만 아니라 키프로스에서는 결혼식 음식으로, 몰타에서는 삶은 달걀을 넣어서, 이집트에서는 마카로니 베샤멜이라는 이름으로 지중해 곳곳에서 자기들만의 방식으로 이 음식을 즐기고 있습니다. 하나의 레시피가 각 지역의 문화와 만나서 다양하게 변주되는 거죠. 이렇게 맛있는 음식 혼자 먹는 것보다 함께 나눌 때 더 좋잖아요? 그렇다면 옛날 사람들은 어디에 모여서 음식을 나누고 또 이런저런 이야기를 섞었을까요? 자, 이제 우리의 시선을 음식이 아니라 음식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여들었던 공간, 바로 시장으로 옮겨보겠습니다. 왼쪽에 전통시장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기저기서 이거 얼마예요? 흥정하는 소리, 옆 가게 아주머니랑 안부를 묻는 소리, 시끌벅적하지만 사람 사는 냄새가 물씬 나는 곳이었죠. 물건만 파는 곳이 아니라 동네 사랑방이었어요. 그런데 오른쪽의 현대적인 마트는 어떤가요? 우리는 카트를 끌고 필요한 물건만 쏙쏙 골라 담아서 기계적으로 계산하고 나옵니다. 물론 효율적이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이웃과 눈을 마주치고 대화할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한 연구에서는 도시시장을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현대화가 너무 효율만 따지다가 놓쳐버린 것. 바로 어떤 목적 없이도 사람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인간적인 공간으로서의 가치를 시장이 다시 채워줄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점점 사라져가는 시장의 사회적인 가치를 우리가 어떻게 다시 되살릴 수 있을까요? 자, 마지막 섹션에서는 그 해법을 아주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관점으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슬라이드가 바로 그 해법을 담은 일종의 설계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왼쪽 위에 문제가 있죠? 현대화 때문에 시장의 사회적 가치가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결책은 두 방향으로 접근해요. 먼저 왼쪽 아래 박스처럼 시장이 가진 사회적 잠재력을 제대로 이해하는 게 첫 번째. 그리고 오른쪽 박스처럼 그 가치를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도록 공간과 경험을 디자인하는 게 두 번째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합쳐질 때 시장이 다시 사람들을 이어주는 따뜻한 공공장소가 될 수 있다는 게 이 연구의 핵심 아이디어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이런 원칙들이 필요하다는 건데요. 그냥 물건만 파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머물고 싶게 만드는 경험을 설계하고 또 돈이 많든 적든 나이가 많든 적든 모두가 환영받는다고 느끼게 하는 포용적인 공간을 만들고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게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걸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아주 구체적인 4단계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기본이죠. 깨끗하고 누구나 오기 쉽게 만드는 겁니다. 둘째, 잠시 앉아서 쉴 수 있는 벤치나 작은 화단을 만드는 거예요. 셋째, 아이들과 함께 와서 즐길 수 있는 주말 프로그램을 열고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공간이 특정 사람들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정말 모두에게 열려 있도록 하는 겁니다. 결국 핵심은 하나예요. 거래가 아니라 사람이 중심이 되는 공간을 만드는 것. 이런 작은 변화가 모이면 시장은 다시 활기찬 공동체의 심장으로 뛸 수 있습니다. AI 스타트업의 위험성, 전통 요리가 가진 시간의 깊이, 그리고 우리 곁에서 사라져가는 공동체 공간의 중요성.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세 가지 이야기는 결국 하나의 큰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기술이 엄청난 속도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음식을 바꾸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건강과 사람 사이의 따뜻한 연결고리를 둘 다 지펴나갈 수 있을까요?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해봐야 할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